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 간 첫 만남입니다. 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로 분주합니다. 초청하는 형식, 회담 형식, 어제 등을 두고 물밑 조율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의 식사 형식과 메뉴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찬인지 만찬인지 등 의전을 둘러싼 물밑 싸움이 한창인데요. 회담에서 식사 형식과 메뉴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오찬이나 만찬이냐에 따라 회담의 격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정상회담의 식사 시간에는 공식 회담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지난 4월 16일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한 후 첫 외국 정상회담인 스가 총리와의 회담은 오찬 형식의 간소한 회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 메뉴는 햄버거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햄버거를 앞에 두고 손도 대지 않은 채 겨우 2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20분 햄버거 회동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외무성의 자존감 결여도 심각했지만 저녁 만찬을 거절당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20분간 정상회담을 하는 데는 불쌍하기까지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정상회담 형식에 대해 메뉴로 햄버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격식을 갖춘 만찬 형식을 타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식사 메뉴도 전달했지만 미국 측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을 포함한 외빈 초청 회담 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격이 가장 높은 공식 방문은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령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총리의 방한에 한하고 대통령의 임기 중 각 국가별로 1호에 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격식을 생략하고 실무에 집중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지만 간소함이 지나쳐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정상회담 의전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의제입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와중에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고 일본 총리에 이어 한국 대통령이 2번째 정상회담 대상으로 초청되었다는 점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과연 두 정상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문재인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한국 인구의 70%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5월 17일 기준 백신 접종자 수는 전 국민의 7.3%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백신 수급을 당면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이른바 백신 스와퍼입니다. 한국의 백신 도입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된 만큼 미국 측의 여유분을 빌려서 국내에 공급한 후 한국의 물량을 미국에 돌려주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도 긍정적입니다. 한국계 앤디 김 하원 의원과 카멜라 부통령의 접견에서 앤디 김 의원이 중요 동맹국인 한국에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부통령은 아직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은 없지만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래 기술의 핵심 파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대표 분야이기도 한데요. 두 분야에 대한 기술 협력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백신 협력에 대한 대가성도 띄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부회장,
김종현 LG에너지 솔루션 사장 등 국내 유수 대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사업 주요 경영진들이 사절단으로 동행합니다. 이 반도체와 백신 문제는 경제 분야의 협력이면서 동시에 쿼드 협력 분야이기도 합니다. 쿼드에는 반도체, 백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구상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파트너십을 워킹그룹을 통해 쿼드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국익,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쿼드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온 한국 정부가 쿼드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성의를 표시하는 동시에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의 핵심 의제는 동상이몽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 정상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 정책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임기를 1년 남긴 지금 이번 회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마지막 기회로 삼고 바이든 정부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권유하려고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관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건적인 것은 바로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사안을 협상 과정에서 의제로 올리겠다는 생각을 강경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보다 중시하는 것은 바로 중국과 대만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날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미 상원이 발의한 전략적 경쟁법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안보 활동 강화에 하나로 약 1조 2,4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미 유대관계를 돈독해하고 있는 일본과 인도, 호주 등을 엮어서 중국에 대해 안보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양안, 바로 중국 대만을 대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입니다. 미일 정상공동성명서에 대만 문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만을 명시한 것은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성명서에는 미국, 일본 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여러 협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기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분명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적 모성이라는 기존의 우리 전략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에 모호한 태도는 되려 국제관계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부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있어 어떤 위치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한미동맹의 문제도 빠뜨릴 수 없는 의제입니다. 젠 사킷 백악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한미 양국 정부, 국민, 경제의 아이언클레드, 즉 철통 같은 동맹관계와 넓고 깊은 유대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환영할 것이고 국민과 경제 등에 있어 한미 정부 사이 광범위하고 깊은 유대를 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들이 외교 수사에 그칠지 결실을 맺을지 관건입니다.
지난 4월 진행된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의 회담에서도 로이드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에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언급할 때 약해지는 우리 정부의 발언들에 외신들은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 주도하의 아시아 동맹에서 한국은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20년 11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른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반하여 위험분산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 쿼드 등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있어서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기에 동맹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이런 평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 문제에 있어서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 간 개인적 교류에 바탕을 둔 빅딜 추구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보다도 압박에 방점을 둔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지는 바이든 정부는 전임인 트럼프와 오바마의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중간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를 스스로 맡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과연 어떤 것을 내놓고 어떤 것을 취하게 될까요? 이슈타파 방송은 이번 방미 이후 나오게 될 여러 안건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정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다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슈타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